오늘 쾌도남마에서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통으로, 1시간 통으로 이분과 함께 합니다. 현대건설의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수행 비서로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7, 80년대 현대건설 신화도 함께 썼습니다. 소대 방북으로 시작된 대북 교류 사업, 물고의 중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정주영의 오른팔이라고 부릅니다. 네,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현대가와의 인연이 악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분의 입에 대북 송금의 비밀, 사상 최대 주가 조작 사건의 비밀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마음 먹고 쾌도남마에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실지 주목됩니다. 먼저 VCR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의 오른팔이었고 고 정몽헌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남자, 전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 그는 지금 빈털털이다.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북을 기획했고 한국 증시를 끌어올린 아이코리아 열풍의 주역이다. 이익치는 30년간 현대가의 신복이자 실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고 현대그룹 일가는 4천억 원의 희세 차익을 얻는다. 당시 정몽주는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단독 범행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익치는 구속됐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다. 토사구팽, 현대가와 이익치 이들의 관계는 토사구팽인가? 나 억울하다를 외치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만나보자. 네, 현대 정주영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셨던 분입니다.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른팔은 맞습니까? 김윤규 회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왼팔이라고 제가 하죠. 아, 기사를 김민규는 오른팔이고. 아, 특히 이제 건강이 나빠지셨을 때 네. 항상 보면 김민규가 오른쪽에서 회장님 이렇게 모시고. 그러면 네, 하여튼 무척 좋아하셨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왼팔로, 예. 왼팔. 예. 지금 신용불량자라면서요? 그렇죠, 뭐. 완전히 아주 빈털터리를 지나서 네. 지금 뭐, 참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네, 월급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소위 민사소송이 2개가 들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99년도에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 그때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증권 회장할 때지만 전혀 몰랐어요. 네. 그 그룹에서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때 나중에 보니까 정씨들이 현대전자 주식을 한 80%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LG 반도체하고 아마 통폐합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네.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98년에 주식시장은 소화가 안 되죠. 네. 그때는 뭐 주식은 아예 생각할 때가 아니고 네. 저도 그때 98년에는 소위 채권만 팔고 다닐 때니까 네. 그 채권이 1년에 한 200조 이상 들어와서 그게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데 네. 그러니까 주식은 근처도 안 갔거든요. 네. IMF 때 회사채 전부 걷어들이셨죠? 그렇죠. 저희가 저 현대증권하고 그다음에 현대투신이 한 40조씩. 그러니까 200조 들어온 중에 한 40%를 국민들이 맡겨주셨죠. 그래가지고 그게 없었으면 네. 오늘날 뭐 삼성이고 현대고 대한민국 기업이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국민들이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위대하다. 그리고 특히 엄마들. 제가 전국에 이제 지금은 이걸 사셔야 된다고 하고 다닐 때 구름같이 몰려든 게 엄마들이 아버지는 한 대명 오면 엄마는 한 5천 명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그렇죠. 대한민국을 살렸네요. 살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바이코리아 펀드입니까? 제 얘기를 다른 겁니까, 그럼? 그거는 1년 동안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안 사니까 네. 지금 기업들이 그때 삼성이나 현대가 35%짜리 회사채를 발행해도 소화가 안 돼요. 네. 지금 그리스 뭐 30% 50% 해도 누가 사갑니까, 그거? 내일 모레 망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망할지 모르는 아니, 그때는 뭐 당연히 망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97년도에 IMF 들었으면서. 네. 그러니까 뭐 정부 IMF가 콜 금리를 35% 갖다 걸어놨거든요. 네. 콜이 35%인데 뭐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누가 삽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삼성, 현대 이런 거 대기업 다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고 네. 은행에 있는 예금 있어봐야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그때 예금이 개인이 돼 있는 예금이 한 350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남자들이 이게 훌륭한 거죠. 제일 훌륭한 게 통장을 부인한테 맡긴 거. 아. 100% 부인 맡기고.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 엄마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350조 중에 250조를 증권시장으로 가져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 돈 좀 벌었습니까? 다 벌었죠. 다 벌었어요. 채권 삼성에서 발행한 35% 사니까 한 일주일 후에 10% 이익 났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 연말에는 8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마진에서 벌고, 그 다음에 또 채권 수익에서 벌고, 그래가지고 그 직전에 이제 소위 금모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모으기 해서 모인 돈이 20억 불이에요. 네. 지구상에 지금 유럽에서 저 난리 나지만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전 금모으기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지만은 특히 엄마들이 진짜 애국자예요, 보니까. 대한민국에 존립하게 한 게 우리 엄마들의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그 애들 뭐 돌반지 다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정부 뜻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한 20억 불 되는데 지금 그게 따지면 한 120억 불 되거든요. 네. 그게 제가 사실 오늘 그 2%를 한번 생각해 본 게 지금 어렵잖아요. 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 말씀이. 97년 상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때도 방법이 없어요. 네.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제2금융권 다 망하고. 그때 제가 지금은 채권을 사세요. 삼성, 그 다음에 현대가 그룹, 18대 그룹이 발행한 채권 CP 이걸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엄마들이 호응을 해줘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을 증권시장으로 끌고 와서 채권시장을 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모으기에서 글로 연결이 된 거죠. 네. 지금 그러면은 채권 사면 됩니까? 돈 뭡니까, 지금? 지금 안 되죠.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스페인 채권 사면 되죠. 안 되죠. 지금 아니 그리스 채권 안 안 됩니까? 되죠. 아. 왜냐하면 그리스 엄마들을 제가 모르겠어요. 아. 엄마들이 우리 엄마처럼 네. 진짜 국가를 살리겠다. 네. 그래서 금 들고 나오고 네. 자기네들 먼저 솔선수범하고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우리 박 부장님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것 좀 한번 꼭 성사시켜 보세요. 어떤 건? 지금 돈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요. 위기를 해결하는 건 돈 가진 사람이 해결해요. 네. 97년 IMF는 국민들, 가게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빚이 800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다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기업이 갖고 있죠.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업을 누가 살렸어요? 우리 엄마들이 살리고 국민이 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써야 돼. 네. 그렇죠? 기업이 돈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안 하잖아요. 97년에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시킬 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20억 불 가지고 국민들이 해줬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거 정부에서 그때 그다음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없었으면 지금 그거 다 장롱에 있는 겁니다. 그 네. 금액이. 네. 그럼 그게 120억 불 돼요. 네. 그럼 100억 불을 기업들한테 지원해 준 거예요. 엄마들이. 그렇죠. 빌려준 그러면 거죠. 네. 기업들이 자기네 이익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 살려는 기업들이 18대 그룹이에요. 네. 이름 대려면 제가 나중에 다 대드리죠. 네.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100억 불을 어떤 식으로든지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주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재단을 만드셔야 돼요. 전 그게 그렇게 해서 신이 나게 해줘야 돼. 우리 엄마들이 야 국가를 위해서 이러니까 우리 또 재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그 보답을 하네. 지금 재벌들이 굉장히 평이 안 좋습니다. 안 되죠. 국민들이 다시 그 기업의 물건을 사줘야 살 수가 되는데 없죠.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정 회장하고 제가 옛날 그 87년도에 현대 중공업이 어마어마하게 노사분가 났습니다. 한 3년 동안. 단 한 명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질 않았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정 회장 기본적으로 이 상대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좀 속된 표현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다.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그때 제가 이제 소위 그 임시 대변인을 해서 기자분들 상대를 했는데 저하고 제가 무여쭤봤어요. 회장님,
노사분기의 핵심은 월급 올려달라는 겁니다. 월급을 좀 많이 올려달랍니다. 회장님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줍시다. 네. 그 사람들이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주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노사분기 하는 거 그건 진짜 빨갱이다. 네. 어? 아니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우리 고생하는 거. 그래서 제가 돈 달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 제가 항상 현장에서 살았지만 그 용접하는 그 선각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네. 섭씨 60도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많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현대자동차 삽니다. 그래. 달라는 다 주자. 그러니까 그 격렬하고 무슨 일 날 것 같아도 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준다는 월급 다 준다는데 왜 대먹었냐고. 그만해라. 네. 그래서 조용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아마 거기 데모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부자로 만들자. 저는 정주영 회장을 좋아하는 게 근사하잖아요. 국민이 신이 나고 국민이 부자가 돼야지 그 나라가 좋은 나라지.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 개인들 재산까지. 그래서 난 지금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나 우리 정몽 회장님이나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그 다음에 반도체 노키아 망하는데 그분들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근데 기왕 하시는 길에 빵 장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불 그 지원 받으셔가지고 네. 제가 200조 끌어들여서 살려드린 거에 대해서는 전 수수료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엄마들이 그 장롱 속에 그 반지 그거 모아서 20억 불 만들어서 살린 그 정신 그거는 우리 재벌들이 다시 받아야 돼.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한 100억 불 차이가 났으니까 그러면 한 10조 되거든요. 12조. 네, 그분들이 출연을 해서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줌마들 엄마들 신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질문 하나 했는데 벌써 10분 지나갔습니다. 네. 자, 주가 조작 사건으로 회사가 내야 하는 벌금까지 내가 내는 게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재산이 차압되고요. 네. 그리고 그 벌금이 총 한 7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되셨는데 네. 이번에 2차 패소했죠, 또. 네. 억울한 거 있으세요? 아유, 그거는요. 저는 우선 묻고 싶은 게 네. 왜 우리 판사님은 초등학생도 하는 산수를 못 하시나. 지금 대법원에 우리나라 최고법원이 대법원 아니에요. 네. 대법원 판결문에 현대증권이 148억 이익이 났다. 네. 그래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너 벌금 70억 내라. 네. 그게 소위 양벌 규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양벌 규정이 위헌 소송이 나가지고 두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거는 종업원이 잘못해서 회사가 벌금을 내는 거는 그거는 위헌이다. 그러나 또 한 번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잘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표이사는 바로 회사 기관하고 똑같기 때문에 회사도 유죄다. 네. 그래서 양벌 규정은 합헌이다. 제가 바로 그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네. 2심에 2년에 3년을 받았어요. 네. 그 판결문도 나와 있지만 당신은 이론 한 장 가져간 게 없다. 그러나 회사에 148억의 이익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위반이 된다. 그때 감옥 4개월 갔다 오셨죠? 4개월, 예, 갔다 왔죠. 그리고 벌금을 70억 내라. 그게 양벌 규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도 범죄자지만 제가 범죄를 하면 회사는 동시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35억씩 내야 된다, 이렇게. 아니죠. 왜 내요, 제가? 벌금은 회사가 받은 거거든요. 네. 저는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는 법원에서 70억 내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저한테 내라고 회사가. 회사가 노조시켜서. 냈고 다시 소송을 건 거군요. 저한테 70억을 내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만약. 근데도 패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왜? 범죄자가 냈거든요, 70억? 그거를 왜 저한테 내라 그럽니까? 그 미국에서는요, 네. 민사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회사가 뒤늦게 이렇게
이 회장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도 노절시켜서 했는데 네. 회사는 손해가 났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상법 399조 1항인가 보면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399조 1항을 가지고 저한테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원천적으로 소송은 잘못된 게 399조 1항이 저는 해당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이 148억 이익을 내서 네. 그 중에 70억 벌금 낸 건데 그럼 78억 남아있잖아요. 네. 그거 왜 손해가 났어요? 근데 손해가 났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청구를 하고 그게 지금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건 대법원 가면 당연히 이거는 바꿔진다. 네. 예.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네. 예. 회사에 이익을 준 주가 조작도 범죄다. 네. 재판부 입장이요. 네. 그리고 엄벌에 처하지 않을 시에 유사 범죄 동기를 유발해서 또 선량한 풍속에 반하게 된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설명인데요.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최종 판결을 했냐면, 대표이사의 범죄는 바로 회사다. 회사는 네. 똑같다. 그 회사는 범죄자예요. 네. 저만 범죄자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를 처벌할 거면 회사도 처벌해야죠. 네. 근데 회사는 78억의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78억뿐만 아니고 1,000억 가까운 이익이 났다고 거기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은 범죄자인데 처벌 안 하고 제 개인 재산을 생으로 가져간다? 그거는 도대체 그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대북 송금 이야기 좀 가보겠습니다. 대북 네. 송금. 예. 150억 박지원 전 장관. 네. 네,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죠. 네. 150억 줬다는데 결국은 무혐의 그건 무죄 처리가 됐어요, 대법원에서요. 네. 자, 줬습니까? 제가 진술은 그대로인데요. 네. 정모원 회장이 네. 부르셔가지고 네. 이거 좀 박 장관한테 전해드리라고. 네. 그래가지고 가서 전해드렸죠. 네. 확인했습니까? 그 안에 150억 양도성 예금 증서 있는 거? 아니, 봉투 안을? 아예 안 하죠. 그건 확인 못 하죠. 그러면 다. 뭐 아닐 수도 있죠. 거기에 무슨 비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대로 전달했어요. 예. 근데 사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을 잡고 내가 주었다고 한 거지. 정씨지만은 선대회장부터 큰 돈은 직접 주지 사람 절대 안 시켜.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런 말 없습니까? 그런 말은 절대 아, 이거 뭐 어디서 제가 네. 뽑은 건데. 네, 그런 네. 말은 절대 없죠. 예. 근데 처음에는 거절하셨잖아요. 거절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인했잖아요. 박지원 전 장관한테 줬다는 걸. 아니 일단은 들어가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갔는데 전 그런 게 나오려고 상상도 못했죠. 네. 예. 그래서 뭐 얼마나 은밀하게 처리를 했겠어요. 정모원 회장이 직접 핸들링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봉투를 전달한 김재수 관리본부장이 예. 저하고 대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뭐 대지를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 대질해가지고 아니 대지를 하니까 이제 그러고 새벽에 이제 줬다. 받았고 줬다. 네. 예. 그렇게 했죠. 네. 예. 돈을 받아서 내가 줬다. 준 건 맞. 예, 그렇죠. 전달했다. 네. 예. 자, 대북 송금 특검이요. 결국 MH, 정몽원 회장의 비극으로 결론이 끝나버렸어요. 그죠? 귀결됐다고요. 정몽원 회장님 생각나시죠? 네네네.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비극의 황태자. 네. 그러죠? 안타깝죠. 네. 정주영 회장이 정몽원 회장을 특별히 사랑했습니까? MK보다? 정몽구 회장보다? 제가 제가 이제 이 집안일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자주 부르셨어요. 네. 예. 그래서 울산에 있다가도 자주 올라오고, 그래 이제 집안에 어려운 고민, 자식 관련해서 어떤 고민 있고 이러면 이제 두 분이 저하고 이제 상의한 게 많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들이 하나 이제 그때 자살하고 이런 사건도 생겼어요. 네. 정몽준 의원하고도 좀 악연이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정몽준 회장, 그러니까 중공업 회장 하실 때 전무를 하셨죠? 네. 그때 좀 많이 혼나셨죠? 아니요.
아닙니까? 혼난 적 없는데. 아, 혼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고문은 이제 저하고 그때 이제 회장은 상대 같이 나왔잖아요. 네. 상대 후배잖아요. 아, 한참 후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네. 그래서 이제 국보에도 뭐 같이도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도중에 해외 유학을 가셨어요. 네. 많은 시간이 비었죠. 네. 그 이제 돌아와 보니까 제가 이제 정몽 회장 모시고 이제 정정 회장 지시로 이제 정몽 회장 모시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뭐 소홀을 했는지 모르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자동차 뭐 공장 세울 때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좀 뭐 불편했던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가깝게 지냈죠. 네. 예. 정몽원 회장 라인으로 쓰셨어요. 일부는 또 MK 라인도 있었고 두 분이서 왕자의 난으로 이제 다투기 직전에. 라인이 없고요. 네. 저는 정주영 라인이에요. 아, 정주영 라인. 정주영 라인인데 아까도 네. 말씀드린 대로 정주영 회장이 네. 정몽원을 후계자로 선정을 이미 벌써 80년대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증권이 모기업이 어디냐 하면 현대상선이에요. 네. 현대상선은 주인이 정몽원 회장이잖아요. 네. 당연히 계열에 오운하니까. 네. 저는 뭐 이쪽 줄 저쪽 줄 없이 전 뭐 아들들하고 같이 이럴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네. 정몽원 회장 문제 생기면, 정주영 회장 생기면 전 발을 그만두고 제 비즈니스 해도 되고. 네. MH와 이익치 회장과는 아주 가까운 걸로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런데 정몽원 회장 빈소에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습니까? 참. 전 그때 한참 제가 특검 받고 뭐 대검 대검 수사 받고 할 때요. 정신이 없어요. 모든 텔레비고 뭐고 다 껐어요. 집에 네. 신문. 그래서 그날 일요일 날 이제 정몽원 회장님이 아마 돌아가신 게 월요일 날 아침일 건데 일요일 날 그래서 같이 수사 받고 월요일 날 또 이제 9시까지 올라가서 8시에 이제 가서 있는데 그날 검찰 조사실에 갔더니 검사가 오늘은 안 올 거예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몰라요? 예? 정몽원 회장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죠. 네. 그러면서 그 담당 검사님이 혹시 모르니까 회장님 그냥 나중에 저희하고 같이 나중에 가죠. 그래서 나중에 못 갔죠, 결국. 갔죠. 아, 갔습니다. 그럼요. 전 가끔 명예 회장님하고 정몽원 회장님 네. 어떻든 간에 아무도 못 봤다고 하는데 빈소에서 어떻게 조용히 새벽에 가셨어요? 빈소는 못 갔죠. 빈소는 못 예. 갔어요. 산소에 갔죠. 산소에 가셨어요. 산소에 가서 이제. 네. 현대가 2세들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한 감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59초 CM 듣고 이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